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오늘은 무려 마이너스 27% 급락을 한 일동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일동제약 주주분들도 많으실 거고 시장 주도주였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플러스 차트 분석을 해보고 이 일동제약 오늘 급락한 것에 대한 원인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급락에 대한 제 관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시장 인기주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홀딩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한번 이제 거래대금이 터질 때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급락 때문에 27%가 빠지는 급락 때문에 크게 상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얘가,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쳐다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세세히 제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일동제약의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창이 텔레그램 급등일보 창인데요.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57,600명 이상이 구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텔레그램 주식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실시간 속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장전, 장마감하고 이렇게 뉴스가 매일 올라가고요. 뉴스와 함께 뉴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관련주들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서 시장에서 지금 이러한 뉴스가 좀 시장의 인기를 끌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주식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만 한번 해주시면 이 내용을 다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마이너스 27% 하락. 네. 일단은 일동제약을 분석하기 전에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동제약 과거를 좀 돌려보면은요, 네, 엄청난 종목이었죠. 올해 시장 최고 주도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올해 초에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터지면서 시장 자체도 좀 크게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 가운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네, 무려 500% 가까이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적은 거래대금도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식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일동제약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뭐 평생 올라가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올라갔다가 뭐 조정도 받고 다시 또 반등도 나오고 이제 추세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주가는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산 한 번 만들고 나서요. 다시 또 이제 좀 조정을 받았죠. 길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오늘을 제외하고 또 이제 추세 전환을 또 해내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요. 그래서 물론 이때 이제 매수해가지고 뭐 홀딩 중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때 매수하셔서 홀딩 중이셨던 분들도 있을 거지만 최근에 이제 매수해가지고 최근 시장에서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홀딩 중이었던 분들 뭐 단타로 단기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마이너스 27% 하락을 하면서 완전히 좀 차트가 망가진 모습인데요. 그래서 급락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끝났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 생각이지만 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일동제약은 저도 이제 좀 잘 알고 있었던 종목이라 과거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보면서 왜 저 영상 찍는 저놈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동제약이 왜 상승했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일동제약이 요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500%를 급등했는데 급등한 데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명분이 있어야지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재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재료 때문에 상승을 했었나. 그래서 제가 과거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2021년 12월 7일인데요. 네, 12월 7일 날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 첫 상한가를 갔던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여기 이제 첫 상한가를 가기 전에는 굉장히 잠잠했었어요. 거래대금 터진 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때 첫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때 요날 12월 7일 첫 상한가를 갔던 날 왜 상한가를 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때부터 이제 저점 대비 5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자, 12월 그 6일, 시간에서 아마 시간에 끝나고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12월 7일 날 주가가 반응을 했었는데, 이유가 뭐였냐? 바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내년 4월 출시 예정이라는 그런 뉴스로 다음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가 굉장히 좀 심각했던 상황이었어요. 뭐 지금도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지만 이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거리두기도 하고 뭐 이제 방역 그때 막 굉장히 빡세게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1년 12월 6일 날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동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S 블라블라블라. 이게 4달 말 임상을 마치고 내년 4월 출시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처음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재료가 등장을 한 거죠. 네, 재료가 등장을 했고 이 치료제 이 땡땡땡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S 땡땡땡. 그래서 지난달 17일 날 임상 2상 3상을 승인을 받았고 임상을 진행한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4월 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가는 기대감을 먹으면서 상승을 하니까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었고 이때부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쭉쭉 잘 가는 모습을 보였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주가는 쭉쭉 급등을 해가지고 파동을 계속 그리면서 끝없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79,500원까지 갔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이제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최근에 여러분들 최근에 자 11월 23일 날 올해 11월 23일 날 일본 승인이 나면서 승인 재료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치료제가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제 일본 승인이 나면서 이제 치료제가 승인이 났네. 그러면서 승인 재료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11월 23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일본 긴급 사용 승인의 강세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코바라는 것이 아까 S 뭐 땡땡땡 있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됐다. 이러면 사실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재료는 끝입니다. 재료는 끝이에요. 재료는 끝인데 근데 주가가 이제 23일 날 이날이죠. 이날 재료 소멸로 반응하나? 이날 재료 소멸로 반응하나 싶어가지고 이때 이제 그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그 이후로부터 쭉쭉쭉 다시 빠졌어요. 빠졌다가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왜 올라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올라온 이유는 바로 승인이 나면서 승인 재료는 끝났지만 국내 도입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이 났지만 우리나라의 그 치료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거 치료제 승인 났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치료제 사용하면은 좋겠다 약간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뉴스가 났죠. 조코바
도입하지 않는다. 필요성 낮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오늘 급락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7%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재료 소멸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 그래서 국내 도입하지 않는다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재료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동제약이 제가 끝났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재료 소멸, 이 조코바 도입하지 않는다, 필요성 낮아, 재료 소멸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저는 좀 과하게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준비한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긴급 승인이 나오고 나서 일본에서 조코바 도입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11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백경란 청장이라는 이 사람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11월 28일 날 뉴스가 나가지고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당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권고를 받자 국내에서도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은 뭐 이제 결정을 식약처도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로 도입을 하나? 조코바 도입을 하나? 이러면서 주가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도입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사실상 이건 이제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다.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였는데, 도입하지 않는다고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결정이 나니까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백경란 청장이라는 사람을 좀 잘 기억을 하라고 했죠.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방역 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언제? 12월 21일에. 그러니까 11월 28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2월 21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후에 갑자기 방역 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사임을 했거든요. 네, 뭐 이제 쫓겨난 것은 아니고 사임을 했는데, 보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지난 5월에 윤석열 정부의 첫 방역 수장이자 질병청 2대 청장으로 취임한 백 전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안전 성위원회 자문위원, 발음이 좀 어렵네요. 감염병 전문가로 기대를 모았다. 여기서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하지만 짧은 임기 내내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의 사회이사에 지원을 하면서 백 청장이 자신의 누나임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면서 백 청장이 주식 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는 내용을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거부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점이, 사임을 한 날짜를 좀 잘 보시게 되면은 12월 21일입니다. 12월 21일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때 일동제약 주가를 한번 볼까요? 12월 21일 사임을 한 날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월 28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28일 11월 28일이면 이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날 주가가 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사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1월 28일 그리고 12월 21일 이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사임을 했다. 뭔가 좀 찜찜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해주면은, 검토 중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세력이랑 짜고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코바 도입은 애초에 없었지 않았나. 조코바 도입은 애초에 없었는데 저런 검토 중이라고 해가지고 기대감을 잔뜩 띄워놓고 개미 등쳐먹고 한탕 해먹으려고 했던 속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사임한 것도 사임한 거지만 사임한 날이 주가가 급등한 날, 주가가 급등한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네, 왜 이날 사임을 했을까?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주가가 버티는 척 하다가 오늘 결국 조코바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거죠.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질타를 받지 않으려고 돈을 챙기고 나서 사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일동제약은 이제는 앞으로 나올 재료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했던 것도 이 조코바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이고 최근에도 승인이 나고 나서 국내 도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버티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산산조각 났죠, 여러분들.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제 무슨 재료가 승인이 아니라 그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제 무슨 재료가 더 남아 있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먹는 치료제 재료는 끝났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재료는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반응을 해서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했고 앞으로 당분간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코로나가 좀 심한 시기인데 코로나 정점 전에 승인이 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승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오를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주가 전망, 제가 생각하는 주가 전망, 그래서 일동제약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좀 해봤을 때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바이오는 여러분들 꿈을 먹으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사실 뭐 실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대감이라는 게 가장 크죠. 이 기대감이 있다. 이게 승인될 거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암이든 치매든 이런 코로나 치료제 등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 그걸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사라졌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워놨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치 않은 기업들이 많고 그러면 그냥 실제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그 재료를 제외하고 기대감을 제외하고 그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한참 모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현재 나온 이런 악재를 덮을 만큼 새로운 강한 재료가 등장을 해줘야 이런 강한 매물대를 다시 돌파를 해내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재료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홀딩하는 것은 그냥 기도 매매가 되는 거죠. 기도 매매, 존버 메타가 되는 거죠. 앞으로 뭔가가 나오겠지, 뭔가가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홀딩을 하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기도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추세 전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벌써 크게 산도 3번이나 그린 모습이고요. 점점 고점도 낮아지고 있죠. 추세는 이미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자면 좀 재밌습니다. 한탕 해먹었던 바이오주들이 재료가 소멸되고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느냐. 고점 대비 80에서 90% 가까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신풍제약 이 종목도 여러분들 차트가 비슷해요. 바이오주들은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90% 가까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일동제약으로 따지면 요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 한번 만들고 작은 산 만들어주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동제약도 지금 고점 대비 90%가 빠져서 현재는 예전에 20만원 가까이 됐던 주가가 21,000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또 바이오주인 한국BNC 이런 종목도 똑같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92% 산을 만들고 작은 산 만들고 또 올라오는 척하면서 추세 전환.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차트. 맞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고점 대비 마이너스 81%가 빠졌고요. 이것도 똑같죠. 산 만들면서 추세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고점 낮아지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도 유명했었죠. 박셀바이오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산도 거의 없었네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7%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거의 이렇게 한번 찌르고 나서 계속 이렇게 질질 새는 듯한 느낌의 일봉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동제약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동제약은 보통 마이너스 80에서 90% 빠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62%니까 앞으로 하방 구간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 찍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비슷한 바이오 종목들 주가를 비교해 볼 때 고점 대비 80에서 90%를 찍을 때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다. 일동제약은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하락한 상태고, 네. 신규 매수는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후에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 매수했을 때 절대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자의 경우,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손절을 못 치고. 보유자의 경우라면 손절을 해야지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손절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그때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안 나오고 질질질 셀 수도 있어요. 그동안 산을 몇 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바이오주의 끝은 이렇습니다. 네, 바이오는 기대감,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항상 재료 소멸을 염두하고 재료를 파악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오버나잇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료가 없다면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할 명분이 없으니까 먹을 꿈이 없으니까 하락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동제약에 대해서 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 일동제약을 뭐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이나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일동제약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